안녕하십니까, 건축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열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곰팡이가 쓰는 부분에 곰팡이가 슬지 않기 위해서 단열을 하거나, 안 그러면 너무 춥거나 더운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베란다에 나가보면 유리창은 단열창이면서 아래 벽면은 그냥 페인트만 칠해 놓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땀이 차게 되고 또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페인트가 벗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기다가 뭐 방수액을 바르거나 뭐 타일을 붙이거나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은 단열을 해야 됩니다. 단열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폴 자체를 그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그 벽에 직접 붙여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목을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스티로폴만 아주 틈새 없이 완전히 다 밀폐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재를 쓸 때는 하얀 시멘트를 계속 발라버리거나 메쉬를 입혀서 두께를 유지시켜주는 외부의 그 드라이피트 같은 그런 현상을 실내에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곰팡이가 안 생기고 또 단열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것도 훨씬 덜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열에 대해서 곰팡이가 드는 집들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단열 작업을 하라고 그분 고객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단열 작업을 해드리고도 합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 천장에서도 그 페인트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위아래층 간에 누수 때문에 그 페인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자꾸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물이 떨어지지 않고 습기만 먹어서 페인트가 떨어지는 경우들은 단열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로프를 천장에 붙이는 작업을 해서 마감 작업을 페인트나 하얀 시멘트로 발라서 마감을 하게 되면 천장에서 페인트 떨어지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또 아까처럼 추워서 베란다에다가 뭐 상당히 추웠던 그런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또 어떤 목수분들에게 작업을 의뢰하면 벽에다가 강목을 떠받치고 거기에 스티로폼을 끼워받고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목은 단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스티로폼을 넣더라도 이게 빡빡하게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듬성듬성 넣거나 또 그걸 고정시키지 않다 보면 스티로폴이 속에서 움직이거나 공기가 스티로폴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단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열을 해놓고도 곰팡이가 또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레탄 폼, 부풀어 오르는 우레탄 폼을 가지고 빈 공간들을 채워 넣거나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서 병행을 하게 되면 단열의 효과를 상당히 좋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수가 있는 부분에다가 단열을 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열 작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죠. 또 잘못하면 단열 작업한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또 단열을 하거나 누수 작업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는 단열 작업하기 이전에 창문 실리콘들이 단열재 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실리콘을 다시 쏘거나
창틀 방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고 단열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그 탄성 코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늬가 들어간 것들을 벽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열을 안 하고 뿌리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페인트가 일어나거나 쏟아져 버리거나 이 엉망이 돼 버리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이거는 단열을 꼭 하신 다음에 그런 탄성 코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봅니다. 겨울을 한번 딱 지나고 나면 다 쏟아져 버리죠. 그것을 뭐 페인트 업체에다가 자꾸 예배해 와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단열을 안 하고 페인트를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분쟁이 생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땀이 차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그 혼돈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에 겨울에 차에 올라타면 안에 그 습기가 유리창에 습기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 유리창에 생기는 그 습기가 제거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휴게소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잠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닫으면 차를 탈 때와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거나 닫는 현상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결로 현상이 더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외부 벽에서 창문 안으로 이 물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실내에 있는 수증기들이 벽에 달라붙어서 물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내에서 제습기를 써서 습기를 없앤 지다 되고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있는 습기를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아마 결론은 계속 발생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에서 잘 활용하지 않다 보면 그 결로 현상 때문에 상당히 애먹는 분들이 있어요. 창문을 열어도 결로가 생기고 창문을 닫아도 결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막 난감해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이 안 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바깥 온도하고 안에 온도를 똑같이 맞추면 결론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밖이 워낙 추우면 안에도 춥게 만들면 결론 안 생겨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내 집안에서 난방을 돌려야 되고 밖에는 추우면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지만 땀 차는 것 때문에 자꾸 문을 열다 보면 아주 곤란한 그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열 작업을 미리 하고 사용을 하시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땀이 차서 흘려버리는 그런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열창을 너무 잘 해놔 가지고 유리창에 땀이 안 차게 만들어 버리면 그 땀이 벽에 붙어 버립니다. 이게 창을 너무 좋게 만드는 것 자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에서 발생되는 습기를 수증기를 유리창에서 물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켜버리면 벽에 달라붙는 곰팡이들은 훨씬 적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곰팡이가 서는 집들을 이렇게 유심히 가서 보면 특이한 점들이 많아요. 집안에서 빨래를 널어놓거나 그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환기를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에서 나오는 수증기나 그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증기 자체가 결로 현상을 유발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란다 쪽에서 그 빨래를 널어놓는 작업 그런 행동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음식을 할 때는 좀 창문을 좀 열어서 안 그러면 후드를 틀어서 습기를 빨리 빼주고 그것이 공기 중에 많은 수분이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셔야만이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날 때 발생되는 것을 결로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결로나 그 단열 문제로 인해서 그
애 먹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